안녕하십니까. 이상엽 이사입니다. 두 번째 찐시황 시간인데 반가우시다고요? 저는 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도 이제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늘이 또 8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월을 이제 한번 좀 내다보게 되잖아요. 이번 8월 어떻게 될까?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까? 그런 거 좀 정리하는 시간을 지난 또 주말에 가졌었고, 그러니까 개장 방송 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1시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익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유가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시장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의 매도가 조금 크네요. 장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메이저들의 수급 오늘 상당히 또 양호했고 국내 증시도 모두 이제 상승 이제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S로 돌아와서 요즘 8.15 가족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다고요? 네. 날이 참 덥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 0.03%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좀 더 나았죠.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찐시황 1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도 정리하고 뭔가 딱 듣고 났을 때 그래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료도 만들었고요. 오늘 상승 종목이 8, 6, 한 1,450개 정도 상승했고 하락 종목은 1,000개가 넘습니다. 시장은 상승했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었을 정도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 종목 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메이저 중에서는 기관은 코스피에서 1,755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107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뭐 수출입 동향도 발표됐고 뭐 환율도 장 초반부터 1,300원 위에서 이제 시작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오늘 샀어요. 코스피에서 1,3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도 246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고요.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군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등락을 좀 보면 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형주랑 소형주, 코스피에서 중형주랑 소형주는 올랐지만 대형주는 오늘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러면은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 보면 또 바로 알 수 있겠죠. 코스피 종목 시가총액 한 상위 한 50위권만 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1, 2, 3위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고 1.5%, LG화학 1.66% 상승했고 삼성 SDI 2.4% 상승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뭐 SK온, 또 LG엔솔, 삼성 SDI 하반기 투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 오늘 2.4% 상승했고요. 그리고 좀 내려와서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5위에 올라섰어요. 8%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약 12조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현대중공만 봐도 오늘 조선주 흐름 좋았겠구나 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크래프톤 또 이제 기술적 반등 또 좋은 내용 하나 있었고 4%. 네.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좀 바닥 다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FNF 시가총액 51위. 시가총액 6조가 넘습니다. 7%.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의류 쪽이 뭐 서비 둔화 이슈도 있지만 FNF는 제가 이렇게 소개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연기금 수급이 워낙 비중이 컸기 때문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고 FNF 잠깐 봐보면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표시가 좀 되어 있죠. 거의 시가, 저가, 종가, 고가. 오늘 실적 발표가 참 잘 나왔다. 우리우주 쪽 보면은 뭐 한섬도 있고요. 그리고 LF도 있고 뭐 코데스 컴바인, 뭐 공구,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래도 뭐 실적이나 뭐 단연 대표적입니다. 예, 정말 실적 잘 나왔다는 거 살펴보고 회장이 김창수 회장인가요? 예, 정말 유명하죠. 뭐 우리 업계를 얘기하면 김창수 회장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다스의 선. 그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거의 7% 상승했고요. 12만 원 전후에서 여길 돌파하냐 못 돌파하냐 조금 쉬어가냐 그런 애매한 가격이 12만 원인데 거기에서 올라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7%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 하락했고 LNF가 거의 5% 상승했는데 참 이렇게 1, 2, 3위만 보더라도 코스피에서는 1, 2, 3위 모두 하락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1, 2, 3위 2등인 헬스케어만 하락한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4천억. 헬스케어랑 조금 이제 더 멀리 도망가려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1, 2, 3위 이제 이쪽 양극재 쪽 모두 상승했고 바이오가 혼자 껴서 하락해서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은 좀 외로운 게 아닌가. 약간 좀 뭔가 샌드위치에 낀 듯한. 바이오 혼자, 그리고 그 밑에 HLB가 또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여기 위쪽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2차전지랑 바이오가 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오늘 첨보, 에코프로, 오늘 흐름 좋았죠, 이쪽? 2차전지 쪽. 동진세미케미 3.5% 상승했고요. ST판 8.7%. 그리고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좀 상승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7만 원 전후에서 증권사 레포트 하나 정확히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또 탐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대주전자 그러니까 탐방 갔다 온 기업만 관심 종목으로 모아놔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등 시에 이렇게 흐름을 좋게 만들었던 그 스타트가 될 수 있었던 곳에서 증권사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딱 보고 그래 7만 원도 중요하긴 한데 레포트도 좀 좋아서 참 이렇게 적재적소의 그런 좋은 타이밍에 또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침에서도 이제 오늘 50장 이상의 로봇 산업 레포트가 나왔는데 8월 2일도 아니고 7월 말도 아니고 왜 8월 1일이겠느냐.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대주전자재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참 사소하게 볼 부분인데 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PNT도 6.7% 상승했고 PNT도 오늘 뭐 어떤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격 뭐 추천했더라 이런 것도 보여드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강 M&T,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섹터 쪽을 다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아침처럼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눈 돌리는 거죠, 그렇죠? 아이볼 돌아갑니다.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로봇 테마줄 딱 보여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등등 워낙 많으니까 뭐 해성 TPC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10%대 상승한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우주 개발 쪽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보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엇갈렸고 그리고 뭐 풍력, 태양광도 좀 뭐 강하기도 했지만 좀 윗꼬리단 종목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눈만 돌려야 되는데 막 고개도 돌아가네요, 그렇죠? 네, 배터리 장비 쪽 흐름 좋았습니다. 뭐 양극재에서 보면은 뭐 대부분 상승했어요, 그렇죠? 양극재, 뭐 배터리 장비 쪽도 솔루스 첨단 소재 무려 7% 상승한 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PNT 6.7% 흐름 좋았다. 뭐 캠트로스 4%
상승한 거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뭐 여기 뭐 조금 이제 화면이 좀 작게 보여서 다 못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모아놔야죠, 그쵸? 네, 좀 가장 크게 상승한 게 현대중공업이 8%, HSD 엔진이 8.2%, 네,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 주춤했고요. 얘가 왜 상한가 같지? 네, 현대바이오랜드 갑자기 바이오 좀 같이 있어서 눈에 띄었고, 네,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뭐 신재생 쪽 또 오늘 흐름이 좋았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플레 이제 감축 법안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근데 이게 2차 전지도 수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좀 그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아직 통과는 아니에요. 이제 이르면 8월 이번 달에 통과가 될 텐데, 전기차 구매 시에 $7,500 세액 공제 요 내용이 있고, 또 중고 전기차 매입 시에 $4,000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주말에 그 금요일날 시간으로 강했던 게 뭐 교육 관련주였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 종목 흐름 살펴봤었고요. 뭐 조선주도 그렇고 로봇주, 그리고 로봇주는 오늘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도 좀 있어서 거기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침에는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좀 더 짧은 시간에 이제 임팩트 있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 못 드렸지만, 로봇주가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증권에서 하나금융그룹, 제가 한 5, 6년 다녔던 여기 여의도 본사, 여기가 그 50장이 넘는 레포트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3월부터인가 4월부터 매월 최소 한 개씩은 로봇 산업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통 로봇 산업 해도 뭐 기업도 많아요. 근데 실적 갖고 논의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최근에 막 수십 장의 레포트가 나오다가 한 5, 6월 달부터 막 152장? 157장인가? 150장이 넘는 레포트도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무려 200장이 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주식 시작하실 때 이런 검색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식 레포트 볼 때 어떤 산업에 필요한 뭐 용어 또 뭐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레포트를 딱 생각해보면은 애널리스트가 10장짜리 레포트가 중요할까요? 진짜 100장, 200장의 레포트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네, 후자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진짜 피땀을 흘려서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10장짜리 레포트 10일 걸린다고 하면 100장, 200장은 좀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레포트를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언제 내놓을까? 이런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십 장 이상의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은 조금 이거 언제 봐, 그러기보다는 좀 시간 내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수십 장의 레포트라면 그게 어떤 타이밍에서 나오는지도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 한번 흐름 살펴볼게요. 지수. 네, 지수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옛날에 이성이,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렇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 지수 1, 2, 3. 네, 농담이에요. 네, 코스닥 지금 지수 흐름 보면요. 오늘 코스닥 0.5% 상승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파랑색 60일선을 이제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60일선 이제 돌파하고 뭐 안착까지 나온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게 딱 그래 코스닥 지수 흐름이 어땠지? 그럼 딱 말씀만 드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차트 모양이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흐름도 살펴봐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코스피 흐름. 코스피도 마찬가지구나. 60일선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런 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외 지수, 뭐 나스닥이나 S&P만 좀 살펴볼게요. 해외 쪽. 뭐 나스닥 요거 좀 살펴봤어요. 그쵸? 최근에 3일 동안 여기 강한 모습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런 파동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아침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게 왜 3번의 파동이 나왔을까요? 2번의 파동 나오고 움직이면은 좀 이상한가요? 그쵸? 왜 한 번의 파동 나오고 최근 3거래 상승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 조금 이렇게 뭐 숫자 3이라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숫자 3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바닥권에서 나오는 뭐 양봉이 연속 3개가 나오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게 괜히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3번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장 방송 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숫자 3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돈 찾을 때도요. T 플러스 2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일째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말고요. 근데 숫자 3이 진짜 중요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S&P 500 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조금 다르죠. 국내 지수는 61선 돌파 마냐 좀 기록점에 있는데, 야, S&P 500은 뭐 지금 121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61선 돌파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7월 달에 S&P 500가 거의 한 1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한 7.8%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무려 2배가 상승했다는 거 정도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뽑은 오늘 종목은 7개예요. 7개. 네, 7개. 보시면 지난 2주 전이에요. 겨우 한 달 전이 아닙니다. 제가 찐시황을 한 게 2주 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2주 전. 2주 전에 제가 17개 종목을 소개했어요.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좀 기로점에 있는 종목도 소개하고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종목을 소개를 했고 또 어떤 이유에서 뽑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종목도 많고 그런 배경까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요 17개를 뽑을 때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수급에서 좀 볼만하고 기술적인 흐름 등등 살펴봐서 17개를 뽑은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개는 어떻게 뽑았냐면 여기 써있죠? 7월 한 달간 7월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서 코스닥에서도 메이저들이 매수한 종목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을 제가 클릭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7개 종목이 여기 17개 뽑았던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7월에 조금 뽑았던 곡에 분명히 이제 완전히 뭐 이상한 흐름만 꺾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뽑힐 수도 있겠는데 좀 뽑혔다는 거 그런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오면서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보니까 그 이제 중소형 건설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은데 미리 좀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여기 이제 오후 1시에 나왔네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이달 10일 전후에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이제 공급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 좀 중소형 건설주도 어떤 흐름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일단 뭐 그거 하나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면요 이렇게
뭐 날짜가 있으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해서 적어두시면은 그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기억하시죠? 이 자료는 뭐였죠? 시장이 조금 애매할 때 이 자료를 제가 아침에 7월 7일인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지금 과대 낙폭, 기술적으로도 과대 낙폭입니다.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되는 그런 자리까지 빠져 있네요. 그런 자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수의 반등은 야곱야곱 시작됐었다는 거. 그 밖에도 뭐 관련된 자료들 많지만 이게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신고가를 보인 종목도 있어요. BH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죠.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도 좀 외워두면 좋죠. 상반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다? 460억 나왔다는 거. 이제 애플 쪽 납품 쪽에 좀 기대감이 큰 거죠. 근데 BH 말고도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어제 밤에 준비한 거고, 기대감이 이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승과 함께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여기 다음 장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에 다음 주 8월 10일 언팩 행사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사전 예약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통신사들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삼성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 등등 이제 출시가 될 텐데, 플립 4는 가격 인상을 한대요. 근데 삼성전자가 폴더블 4, 폴더블 대중화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폴더블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200만 원이잖아요. 거의. 근데 요거를 폴더블 4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애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9월 14일이냐, 9월 13일이냐, 뭐 9월 중순 전후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아이폰 14. 근데 아이폰 14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제품들 나오는데 모두 다 가격 인상해요. 잠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비싼 만큼 가격 당연히 폴더블 4도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대중성을 키우기 위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실적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영향들을 관련된 그 부품 업체들이 좀 부담을 떠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기대감으로 다 올라오긴 왔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실적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더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폴더블 관련돼서 삼성이 관심이 무지막지하게 많다. 1000만 대는 기본이고 지금은 1300만 대냐 1500만 대냐 뭐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26일 날 출시되고 정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하고 지금 한산이 지난주 수요일 날 개봉했는데 벌써 220만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런 이제 스코어들을 봐야죠.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한산을 봤습니다. 정말 피곤했는데 그래도 봤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떻게 뭐 딴 거는 뭐 할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가격 트렌드를 보시면 2022년에 보라색, 그쵸? 거의 다 상승이에요, 그쵸? 상승 재개 전망, 그쵸? 근데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쵸? 다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른쪽 자료를 뭐가 나타냐면은 삼성전기의 주가, MC넥스의 주가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목이 뭐죠? 네, 삼성증권 자료입니다. 네, 이런 거 막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또 체크는 안 하겠지만 휴대폰 가격이요 상승을 해야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올라서 좀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관련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ASP 판매 단가가 올라야지만 주가가 삼성전기도 그렇고 MC넥스도 과거에 봤을 때 큰 파동이 나왔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이폰은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데 갤럭시 지금 폴드4는 가격 안 올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기적으로 실적까지 관심 있게 보시려는 분들은 가격 인상이 중요한데 동결 가니까 그 영향이 부품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걸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이슈가 나중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관심 좀 오래 가지시려는 분들은. 그리고 일정이 참 많아.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그래도 좀 선별해서 가지고 온 게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8월 보시면 뭐 1일, 2일 지금 날짜 없죠? 8월에만 해당하는 일정만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도 선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보실게 하나씩. 지금 아마 중국 베이다이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7월 말 8월 초인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막 하나씩 모든 거를 진짜 다 말씀드리면 거의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회의고, 반도체 특별법 발의 예정에 있고 K 텍소노미 원전 포함 초안 발표 예정에 있다. 요거는 요 두 개는 아침 개장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핑크가 컴백, 최근에 뮤직비디오 뭐 메타버스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실제가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뮤직비디오 봤는데 전 좀 약간 낯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지 뮤직비디오 역대 최고 제작비를 들였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YG 엔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조금씩 뭐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유연함은 항상 갖고 있어야죠. 주식할 때는 항상 뇌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8월 달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요게 좀 더 가서 언제죠? 드디어 이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해요. 이게 삼성전자 관련돼서 두 가지가 또 8월 달에 중요한데, 이르면 이번 달에 삼성전자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게 RE100인데 삼성전자도 이르면 참여할 수 있겠다. 지금 엄청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가 있고, 그럼 신재생에너지 그렇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삼성이 또 참여했다고 하면 또 반짝 부각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법도 8월 달에 이르면 통과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그래 나는 고점에 잘 팔았어. 이런 분들은 또 그래 8월에 이슈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조정 시에 조금 다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그렇죠? 유연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르면 8월에 삼성전자 상용화 로봇 제품 공개될 예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뉴스는 뭐 5월 달에도 있었고요. 좀 간간히 있었어요.
예, 그런 거를 체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삼성전자 지난 3월 주총에서도 한종희 부회장이 로봇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FDA 좀 승인도 받아서 건강보험 적용까지 되려는 그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 같고, 그게 2016년도부터 20%인가요? 16%인가 하여튼 두 자릿수 이상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진짜 공개가 되면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다가 정작 딱 뉴스 나오면 재료 노출로 그때부터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개장 방송 때 말씀 못 드렸던 거 많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찐시황은 지금 2주에 한 번씩 이제 월요일 밤에 좀 만나 뵙게 될 것 같고, 월요일은 아침 개장 방송 매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도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이제 아침 7시 이제 미국 시장 증시 방송했는데, 이번 주도 그래서 그렇게 만나 뵙게 될 거라는 거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은 이르면 8월 달에 코스닥의 신지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개설은 여기에요. 언제예요? 4분기에 4분기. 예, 개설은 되지만 종목들이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르면. 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면은 코스닥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편입기업이 확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있잖아요. 기존에 코스닥 150 있어요. 근데 그거의 반 정도, 한 75개에서 한 80개 기업만을 묶은 건데, 이게 좀 다른 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ESG 결과에 높은 비중을 뒀다고 합니다. ESG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의 코스닥 150 지수 패시브 펀드 자금이 약 3조 원인데 시간이 가면서부터는 이쪽도 자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르면 언제요? 이번 달에 편입 기업이 확정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좀 들어가겠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좀 작은데 들어가네? 이러면 시장에서 뭐야? 이러면서 좀 더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KC 안전기준 마련,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예비 검토 진행 예정이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2주에 한 번 또 매주 월요일 날 나와서 또 중요한 일정들 말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왜 웃냐면은 혹시 제가 더 필요하시면 대표님께 농담입니다. 이사님 좀 더 불러줘. 이제 일자 보십시오. 좀 종목과 관련된 겁니다. 종목과 관련된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뽑은 기업들, 지난번에 뽑은 17개 AS도 하고 이제 종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좀 이제 아침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자료도 올라간 게 있어서 미리 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빨리 넘어갈게요. 그쵸? 아침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1일에는 이런 게 있었고, 내일은 이게 있었고요. 그쵸? 3일은 또 이런 게 있고,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많아요.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 오늘 7% 상승했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와 넌 거기 있어, 나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게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기업 IR을 해요. 8월 3일 날 잠정치가 말고 확정. 근데 지난번 1분기 때도 보시면 5월 2일인가 5월 3일 날 그때도 1분기 실적 확정치 발표되면서 IR 했거든요. 그때 4월 말 5월 초에도 에코프로 BM은 상승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IR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IR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만이 아니고 4월 말 5월 초에도 상승했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4일에는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 상장한다는 거. 그리고
네, 5일에 금요일 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카터 관련돼서 그 주연 배우 이름은 생각 안 나네 이제. 그 주연 배우 그 소속사 관련돼서 또 최근에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종목까지 몇 개 없어서 좀 개별주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건 이제 패스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 1분기,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기술적으로 침체라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아직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고용이에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고용이 괜찮으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징후도 없어, 경기 자신감 갖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 6일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도 그렇지만 일정들 보면은 뭐 여러 기획사, 엔터사들이 있어서 또 이제 아티스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공연과 일정이 또 간간히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살펴봤었던 지난 주말 뉴스인데 요거 바로 넘기고 요거 하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 메모리 성장 엔진 두나 삼성 3년 내 파운드리 자생력 만든다.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걸 또 말씀드리려고 또 자료를 만들었냐면 요거 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죠. 아침에 임 대표님이 뭐 이렇게 뭐 반도체 그렇고 조금 안 좋은데 뭐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저는 그렇게 뭐 좀 메모리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뭐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찐시 형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자료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3개의 뉴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개를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온 뉴스는 뭐냐면 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오후 1시 때에 뭐 S&P에서 삼성전자 실적 둔화 전망, 신용등급 유지 여력은 확보했다. 뭐 이런 기사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고 이제는 비메모리 쪽 키우려고 지금 뭐 엄청난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에서 승부 안 내면 어려워요. 비메모리 쪽에서 승부를 내야 진짜 우리가 얘기한 10만 전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요. 메모리 성장 엔진 둔화, 3년 내에 파운드리 자생력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인데 뭐냐면 보세요. 여기 7월 6일자 뉴스를 제가 갖고 나온 거예요. 봐볼게요. 세계 반도체 장비 빅4 한국 거점 완성했다라는 뉴스가 7월 6일 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봐볼게요. 그 뉴스 아랫게 그 내용이에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경기도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이미 경기도는 2위에서 4위까지 기업, ASML,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미 유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1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로봇 섹터가요. 수십 장의 레포트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 딱 제목을 보면요. 나온 날짜가 아니 하필 세계 1위 업체가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업체가 작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 3년 전도 아니고 2, 3, 4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왜 1위가 가장 늦게 들어왔을까요? 그쵸? 그쵸? 더욱이 올해
이런 생각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찐슈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어디서 방송 못해요. 시간도 없고. 예. 근데 찐슈 정도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7월 6일 자료예요. 1위가 들어온대요. 그쵸? 근데 삼성전자에 있어서 올해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가. 올해부터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서 제가 또 뉴스를 갖고 왔잖아요. 그쵸? 좌측 하단. 삼성전자 2분기 매출 77조 2천억인데 3나노 대형 고객사 확보했다. 그쵸? 3나노 양산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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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요게 2세대 더 이제 1세대보다 더 성능에서 좋아진 2세대 쪽에서도 이제 확보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대형 고객사라고도 하고 그게 언제예요? 막 최근 얘기예요. 최근 6월달 7월달 요게 7월 말 뉴스잖아요. 그렇죠? 컨퍼런스에서 7월 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 7월 초에 세계 1위 장비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이게 거의 그냥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세계 1위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야 이제 진짜 들어올 만한 게 아닌가. 삼성전자랑 뭔가 좀 많은 협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뭐 정확히 뭘 알겠습니까마는 뭐 이런저런 내피셜로 한번 굴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에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둔화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삼성전자를 누가 뭐 1, 2개월 투자하나요? 그쵸? 예, 진짜 뭐 한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래, 이 정도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올해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삼성전자에서도 그래, 3년 중요하게 보는구나. 자생력. 그래, 이제부터, 그래. 나중에 진짜 2, 3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24년 가 있는 거예요. 퓨처로. 그러면은 그래 2022년에 그래 막 3나노 양산한다고 하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가 막 들어온다고 하고 그때가 참 중요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제 생각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긍정적인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시간은 이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AS 좀 해볼게요. 이게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7개 종목도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17개인 거예요. 제가 그때 뽑았던, 그쵸? 그대로 갖고 놓은 거예요. 7월 1일에서 10일, 8일 동안의 메이저의 수급 분석을 통해서 17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뭐 삼양식품, 불당면 정말 많이 팔렸다. 이런 뉴스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인가 어제도 나온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 한쪽 봐볼게요. 여기서 이번에도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씩 봐볼게요. 삼양식품, 현대오토에버. 유지하겠습니다. 삼양식품, 현대오토에버. 삼양식품. 그러니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조금 여기 13일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소개해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뭐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기관이 매도하고 있지만 보시면 투자자 일자 보시면 외국인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네, 현대오토에버를 보면은 좀 올라왔죠. 7월 13일이 종가가 한 11만 9,500원이었으니까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13만 원까지 못 갔지만 좀 올라왔다는 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수급은 좋은데 주봉에서 딱 봤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평선이 수렴해 가고 있고 기관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꾸준히 사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었고,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은 네, 좀 좋은 얘기 계속 좀 이렇게 제약주 쪽에서는 네, 한미약품 13일은 어디야? 하여튼 네, 소개하고 나서 조금 네, 밀렸지만 뭐 여전히 네, 흐름은 양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최근에 좀 기관이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특히 7월 달 한 달간 보세요. 파란색 올라오는 거 꾸준히 매수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예. 얻어 걸렸죠? 뭐 그렇죠? 네, 여기였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였냐면 7월 13일에 소개했으니까 종가상 그때 종가가 3만 원인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급등했으면은 급등한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모든 차트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으로 가서 봐야 되는 게 공부가 더 잘 되죠. 이때예요. 그렇죠? 13일이 언제였냐면은 요때였죠. 예. 요때였어요. 쌍봉을 찍었습니다. 쌍봉을 찍으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신 것대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누적 매수 규모가 큰 편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빠지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올라와서 37에 21, 그러니까 70% 상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뭐 차트만 보고 뽑진 않으니까요. 뭐 내용 보지만 이렇게 수급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 어쩌면 제2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주 안에 70% 상승하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였지? 결국엔 실적이 있었구나.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그렇죠, 뭐, 네. 시장이, 그렇죠, 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 좀 봐볼게요. 유진테크는 주봉에서 좀 봐보자. 라는 거. 네.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새로운 종목만 중요한 게 아니고, 봤던 것도 보고,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익히고, 그렇죠? 유진테크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없지만 주봉에서 좀 봐보자라는 말씀드렸죠.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근 찍은 저점이 주봉상 200MA까지 하락했었던 거기 때문에 최근 저점이 중요한 것 같다. 함께 살펴보자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알아요? 나중에 뭐 또 찐시황에서 17개 종목 중에 또 나중에 한 3, 4개월 흘렸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뭐 SM, JYP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쪽에서는 HLB도 뽑았었고요. BH도 뽑았었어요. 그렇죠? 네. BH 봐볼까요? BH 13일이 언제냐면 그렇죠. 이건 주봉이라서 그렇죠? 좀 뭔가 했네. 그렇죠? 13일이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어요. 여기로 가서 봐야 돼. 그쵸? 13일. 그때 막 장중에 막 9% 하락했을 때. 그쵸? 그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이때 이제 종가가 한 25,000원이니까 신고가 났고. 그래서 이제 단기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었다는 거. 좀 단기 하락폭이 크면 좀 외바닥 찍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쌍바닥을 찍어야 상승 에너지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쌍바닥 찍고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탑스 이제 IT 또 이제 좀 나와요. 인탑스 주봉에서 기로점에 있는데 함께 살펴봅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탑스 봐볼게요. 주봉에서 기로점에 서 있다. 근데 일봉에서 보면 어땠어요? 여기였어요. 7월 13일. 종가 27,000원. 한 주당 6,000원 올라왔죠. 그렇죠?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샀고, 그러니까 주봉에서 여기였어요. 그쵸? 한 2주 빼면 여기였죠, 여기. 7월 15일 여기니까. 그래서, 이게 주봉에서 초록색 120MA를 여러 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기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에도 살펴봤을 때, 작년 4분기에도 이렇게 녹색 120MA를 터치하고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일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봉도 보고 기간도 넓게 설정해서도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를 인탑스를 통해서 확인했다. 네. 수익 안 쓰면 어때요? 그렇죠? 이러면서 또 뭐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STI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마치 점점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억나시나요? STI. 7월 13일이 여기였어요. 그렇죠? 7월 13일이 이때 종가가 16,200원. 많이 상승하지 못했지만 계단식 상승 조금 나왔는데 이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기관에서 여기 연기금이 5만 주, 2만 주, 3만 주, 5만 주, 5만 주, 5만 주, 5만 주. 그래서 최근에 그 당시에 엔터 쪽 뉴 NEW도 6,000원 중반 전후에서 연기금이 계속 15,000주, 2만 주, 2만 주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STI도 많이 상승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연기금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저점을 다졌다는 거. 그래서 올라오면서 조정 나오면서 21선만 좀 지켜진다면은 또 이제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밖에는 HFR도 있었고요. 이제 좀 HFR 봐볼게요. 최근 저점이 중요 가격입니다라는 말씀드렸죠. HFR. HFR은 또 최근에도 뭐 어디서 추천한 것 같은데 소개가 나왔는지. 그렇죠? HFR 13일날 이때였죠. 13일이 이때였어요. 이때 28,000원이 안 됐죠. 그래서 최근 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을 굉장히 넓게 설정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과거의 고점이 최근에 이처럼 지지가 됐었다는 거. 그래서 기간을 넓게 설정도 좀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또 HFR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최근 저점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도 최근 저점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기간을 넓게 설정했었죠. 왜냐하면은 최근의 저점이 과거에 이렇게 다중 바닥이었었으니까 그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죠? HK 이노엔이랑 바이오플러스는 변동성 유의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HK 이노엔은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뭐 근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렇죠?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바이오플러스를 보면, 그래도 얘 좀 다녀갔죠. 중요한 가격? 35,000원? 13일에 종가가 한 36,600원에서 뭐 매수하신다면 30,000원 이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의 고점이 35,000원. 35,000원 이상은 조금 힘들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35,000원 좀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가격은 찍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2주 전에 소개한 17개 종목을 AS 한 거고, 근데 이제 공통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AS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나중에 2주 만에 70% 상승한 제2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안 나올 수는 없다. 언젠간 나온다. 그 여기를 뽑았어요. 그렇죠? 뽑았는데 아침에 이제 개장 방송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 한 3% 상승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찐시황 때 말씀드리려고 뽑았는데 뽑았죠. 그렇죠? 뽑았고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몇 개가 겹쳐요. 그렇죠? 겹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뽑았어요.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자정 넘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도 아이씨 이랬잖아요. 제가. 그쵸. 숨길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월 한 달간 뽑았는데 7개 종목이다. 한 2-3개는 한 2개? 겹치지만 한번 봐볼게요. 왜 뽑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 종목을 안다고 해서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종목을 알아도 누구는 수익 나고 누구는 손실 나고.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봐볼게요. 왜 뽑았는지는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뽑았지만 이번에도 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한번 그래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번에도 뽑은 거예요. 2주 만에 뽑으니까 그때 좋았으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7월 13일 날 뽑았었어요. 이때 박스권에 있다. 근데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뭐 요때 뽑았던 것 같은데 한 83만 2천 원. 그래서 주당 한번 4만 원 오른 것 같은데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위아래 표시되어 있고. 근데 수급은 좋으니까 관심 갖자 이런 관점했는데 어떻게 됐죠? 네, 박스권 돌파해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확대해 보면 좀 더 눈에 확 띄죠. 그렇죠? 아, 이제 박스권 위로 올라왔구나.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도 굉장히 뭐 쉬는 것도 없어요. 네, 그냥 팍팍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오늘은 팔았지만 기관과 또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할 때 뭐 어떤 거죠? 아, 최근에 외국인이 지난주 수, 목, 금, 오늘 최근에 박스권 돌파는 누가 만들었다? 네. 기관도 있었지만 뭔가 좀 의미 있게 돌파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했구나.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뽑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외국인 수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딘지 봐볼게요. 이거 중요한데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상승 안 나오고 어제 뽑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뽑았는지 봐야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이거를 좀 빼고 최근에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올해부터 지금까지예요. 흐름을 봐볼게요. 흐름이 좋았을 때가 이때잖아요. 요때 한 번 있고, 그쵸?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뭐 4번. 그쵸?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흐름이 이랬잖아요. 여기가 5번. 그쵸? 마치 이런 숫자 클릭하니까 나스닥 흐름 생각나네. 바닥권에서 1, 2, 3. 근데 봐보시면 그래. 현대미포조선이 올해만 놓고 보면은 진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못 사면은 한 6, 7개월 동안에 거의 뭐 수익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좀 흐름이 좋았을 때 누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1번 보시면 어때요? 1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왔어요. 1번은. 2번도 보면 어때요? 2번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 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3번 보면 어때요? 3번 보면은 1번, 2번의 파동보다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진짜 강했어요. 3번. 그렇죠? 3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죠. 그렇죠? 4번도 보면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어요. 근데 5번 보면 어때요? 최근에 기관은 좀 주춤했지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초점 맞춘 게 뭐냐면 5번의 파동 보니까 외국인이 좀 항상 있었구나 는 게 중요한데 가장 뭔가 좀 의미 있게 크게 상승했었던 짧게 크게 상승했었을 때 보면은 1번과 3번이에요.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었을 때가. 그쵸? 근데 외국인이 7월 들어서 기관이 파는데도 꾸준히 사? 그러면 주가는 박스권 상당 부분까지 왔지만 지금부터 잘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고가가 나온 거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상승을 할 때 파동이 움직일 때 누가 그 중심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오늘 한번 수급 봐볼까요? 오늘 수급 5% 상승한 날 어때요? 기관도 14만 주 샀지만 외국인 봐보세요. 그동안 꾸준히 사다가 30만 주 샀어요. 30만 주. 금액 얼마예요? 283억.
그래서 외국인은 꾸준히 산 거 오래. 그러다가 의미 있는 곳에서 또 딱 산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뽑으면서 외국인 수급이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적어놨구나. 그쵸? 이게 종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뽑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양식품은 60일선 우상향 전환 왜 적어놨냐면요. 60일선. 근데 60일선이 제가 지금 두껍게 칠해놔서 정확히 보시면요. 조금 그래도 보이세요? 이 파란색 선이 61선이에요. 근데 어때요? 요거를 좀 빼야 좀 보이겠죠? 파란색 선 어때요? 최근에 61선이 우상향 했어요. 61선이 추세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61선이 상승하다가 꺾이느냐, 하락하다가 우상향 전환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양식품이 우상향 전환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 여기 보면은 한 11만 원 부담돼서 이처럼 쌍봉 찍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쌍봉 찍으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양식품도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60일선이 우상향 전환됐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음식료점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수급이 있는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양식품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 볼게요. 4개 종목인데 하나는 HK 이노엔.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그렇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121선. 그것도 뭐 짧게라도 121선을 왜 점점점 찍어놨냐면 121선이 이 녹색선이에요. 녹색선인데 121선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수평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좋은 흐름을 보이기가 좀 힘들어요.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HK 이노엔 장기 평선이 하락하다가 하락 기울기가 멈추고 수평으로 돌아서고 좀 시간이 가면서부터 우상향으로 돌린다. 그럼 흐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HK 이노엔 121선 점점점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넥슨 게임즈 보면 게임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의미 있게 들어와요. 조금 주가는 최근에 올라와서 부담되는데 25일 날 히트2 이제 신작이 출시가 돼요. 근데 게임 관련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쪽에서 살펴보니 이슈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좀 최근에 좀 많이 사는 게 아닌가. 넥슨 게임즈 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한 23,000원 전후에서는 매물 수확가 필요해요. 23,000원 전후 그 이상에서 물린 분들 많을 수 있거든요. 과거 고점이기도 했고, 그쵸?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곳이어서 좀 쉬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어때요? 파란색 외국인, 빨강색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요래요, 그쵸? 외국인과 기관 오늘 좀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었다, 그쵸?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막 20만 주 이상 말소하기도 해서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은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쉬어갈 수도 있고요. 5일선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이 좋고 25일 출시 기대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뽑았지만 오늘 좀 많이 상승했는데 그래도 좀 윗꼬리가 좀 밀려서 그래도 살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무려 15% 상승했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많이 매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오버했죠. 이게 뭐
단기 막 급등주처럼 해갖고 뭐 단기에 시세 내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오면 조금 쉬었다가 가고 그러면서 중장기 파동의 흐름이 나와야지 좋은 거지만 단기에만 3배 나오고 그냥 6개월 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은 예, 고점에서 매물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조금 오늘은 예, 메이저들이 매도를 했는데 계속 좀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거래량도 많이 터져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객관적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저렇게 이 고점에서 뭐 손바뀜은 있었겠죠. 예, 손바뀜은 있었겠지만 조금 윗꼬리가 좀 길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시면 좋겠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관이 꾸준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봅니다. 이런 말씀도 뭐 전부터 드려왔고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안 좋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단지 윗꼬리가 달았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신 EDP 기관 점점점 적어놨는데 오늘 약보합인가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인사를 드립니다. 상신 EDP 보면은 거래량 아래 보세요. 이건 느낌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네, 한번 봐볼까요? 어느 쪽인지. 올해부터 딱 보면은 연말부터긴 하지만 기관이 수량으로 한 110만 주 샀죠. 그쵸 여기? 근데 많은 쪽이 골고루네. 금융투자가 39만 주, 연기금이 20만 주, 투신이 31만 주, 사모펀드가 15만 주. 시가총액이 얘가 크지가 않아요. 2,400억. 시가총액이 크지 이렇게 아주 뭐 5천억 이상 막 7, 8천억도 아닌데도 올해부터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 아주 금액상은 크진 않아요. 금액으로는 얼마죠? 좀 알고 있어야지. 183억? 수량으로는 110만 주? 근데 한쪽이 아도친 게 아니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 등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조금 여기요. 한 18,500원. 또 동그라미 쳐놔야지 또 나중에 또 기관에 갑자기 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18,500원, 19,000원 요 자리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물 소화가 필요한 손바뀜이 있어야 될 가격권이라서 또 최근에 정고점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쉬어가지만 기관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이 좋았구나. 시가총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이평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설이 익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상승했다가 또 조정 나오면서 많은 중장기 이평선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좀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지만 계속 좀 관심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찐시황 때 또 처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선별해서 갖고 왔는데 좀 1시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7개 종목이 뭐 향후에 앞으로 2주 후에 뵀을 때 8.15구나. 그러면 다음에 뵙겠네요. 8월 마지막 주에 뵐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좋은 모습 나오기를 바라면 좋겠고 또 이제 아침에 뵐 때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